2030년 어느 월요일 아침 전 세계 8억 명의 지식 노동자들이 동시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컨설턴트가 한꺼번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머리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체한 건 로봇이 아니었어요. 생각 그 자체였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능이 희소하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능은 지난 1만 년 동안 인간만이 독점해온 자원이었어요. 농업혁명 이후 우리는 육체노동을 동물들에게 넘겼지만 사고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말이 밭을 갈고 소가 짐을 날랐지만 그들을 지휘하는 건 언제나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때 기계가 우리의 근육을 대체했어요. 증기기관이 수백 명의 힘을 냈고 방직기가 수십 명의 손을 대신했죠. 하지만 기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건 여전히 인간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20세기 들어 화이트 칼라 경제가 폭발했습니다. 1950년 미국 노동 인구의 20%가 지식 노동자였는데 2020년에는 63%로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명에서 8억 명으로 늘었죠. 이들은 육체가 아니라 머리로 일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진단하고 코드를 짜고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2022년 기준 미국 변호사의 시간당 평균 수입은 $300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40만 원이에요. 경영 컨설턴트는 $500, 약 65만 원을 받았죠.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 지능이 희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희소한 것은 비싸고 흔한 것은 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예쁘기도 하지만 희귀하기 때문이죠. 물이 싼 이유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능도 마찬가지였어요. 법률 지식, 의학 지식, 기술 지식은 쌓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가진 사람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값이 높았습니다. 2022년까지 전 세계 GDP의 63%가 지식 기반 산업에서 나왔어요. 세계은행 통계예요. 인류 경제의 절반 이상이 사고 능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했어요. 월 $20, 한국 돈으로 26,000원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AI였죠. 변호사가 10시간 걸려 쓸 계약서를 10분 만에 작성했습니다. 회계사가 이틀 걸려 정리할 재무제표를 1시간 만에 완성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와, 편리하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능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2023년 들어 상황은 가속화됐습니다. GPT-3.4가 나왔고 구글은 바드를 내놨고 엔트로픽은 클로드를 출시했어요. 경쟁이 붙으면서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죠. 2023년 3월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받았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어요. 6월에는 코딩 능력이 평균 프로그래머 수준을 넘어섰죠. 12월에는 경영 전략 컨설팅 케이스 스터디에서 상위 MBA 졸업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수십 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몇 초 만에 해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오픈 AI는 API 가격을 80% 인하했어요. 같은 작업을 1년 전 $100에 하던 걸 $20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3월엔 구글이 제미나이를 무료로 풀었고 5월엔 메타가 라마3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죠. 지능의 가격이 자유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법칙은 냉정해요.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가격은 제로로 수렴하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5월 미국 대형 로펌 베이커 맥킨지가 신입 변호사 채용을 30% 줄였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AI가 주니어 변호사 업무의 70%를 대체했다는 거였죠. 7월엔 인도 방갈로르의 IT 기업 인포시스가 프로그래머 5,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같은 달 맥킨지 컨설팅은 주니어 애널리스트 신규 채용을 중단했어요. 10월엔 골드만삭스가 투자 분석 부서 인력을 40% 감축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들어 파도가 밀려왔어요. 1월 미국 로스쿨 지원자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3월엔 한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5월엔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15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넘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한 겁니다. AI가 공급을 늘리니 인간 지식 노동자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속도였습니다. 산업혁명 때 육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1780년부터 1880년까지죠. 사람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농부에서 공장 노동자로, 공장 노동자에서 서비스직으로 전환할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 3년 만에 지식노동 시장이 뒤집혔거든요. 사람들은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인류는 항상 도구를 만들어 노동을 대체해왔어요. 쟁기가 손농사를 대체했고, 증기기관이 말을 대체했고, 컴퓨터가 주판을 대체했죠. 하지만 모든 대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구는 명령을 따를 뿐 판단하지 못했거든요. 1800년대 직조공들이 방직기의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들은 기계 정비공이나 공장 관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었으니까요. 1960년대 전화교환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만 50만 명이 넘는 교환원이 있었어요. AT&T 같은 통신사의 핵심 인력이었죠. 그런데 1963년 자동 교환기가 도입되면서 10년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다른 일을 찾았어요. 비서, 고객 서비스, 판매직으로 옮겨갔죠. 왜냐하면 자동 교환기는 전화를 연결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을 설득하는 건 못했거든요. 이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I는 단순 작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창조합니다. 2024년 10월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변호사 100명과 GPT-4에게 똑같은 법률 문서 검토 작업을 줬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확도는 AI가 94%, 인간이 87%였어요. 속도는 AI가 인간보다 평균 수준 3배 빨랐고요. 비용은 AI가 작업당 $2, 인간은 평균 $300였습니다. 같은 품질을 150분의 1 가격에 23배 빠르게 해낸 거예요. 컨설팅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3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내부 실험 결과를 공개했어요. 주니어 컨설턴트와 GPT 의리포에게 시장 분석 프로젝트를 줬죠. AI는 3시간 만에 80페이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컨설턴트는 2주가 걸렸어요. 품질 평가에서 AI 보고서는 시니어 파트너들로부터 평균 8.2점을 받았고, 인간 보고서는 7.9점을 받았죠.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 지식 노동자는 뭘 해야 할까요? 과거엔 답이 명확했어요. 더 높은 기술로 올라가면 됐죠. 단순 노동자는 숙련 노동자가 되고 숙련 노동자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사다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주니어 일을 AI가 하면 사람들은 경험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2024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설문조사에서 73%가 신입 개발자를 뽑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AI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그럼 10년 후 시니어 개발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의료계도 비슷합니다. 2025년 5월 구글 딥마인드의 매드팜 AI는 의사 국가고시에서 98% 정답률을 기록했어요. 평균 의사는 92%였죠. 더 놀라운 건 진단 정확도였습니다. 피부암 진단에서 매드팜은 97% 정확도를 보였고 일반 피부과 의사는 86%였어요. 이미 AI가 평균 이상인 겁니다. 그럼 의대생들은 어디서 임상 경험을 쌓을까요? 환자들이 AI 선생님께 진단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레지던트는 뭘 배울까요? 법조계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영국 대형 로펌 클리포드 챈스가 AI 법률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계약서 검토, 판례 조사, 법률 의견서 작성을 AI가 맡았죠. 그 결과 주니어 변호사 채용을 80% 줄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1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5년 전에는 주니어가 10명 필요했다. 지금은 2명이면 충분하다. AI가 나머지 8명 몫을 한다. 그럼 5년 후 파트너가 될 변호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경험을 쌓지 못한 세대는 전문가가 될 수 없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2024년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인해 2030년까지
지식노동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중 40%는 대체 일자리 없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AI가 그 일을 더 잘하니까요. 산업혁명 때는 공장 노동자, 기계공, 엔지니어 같은 새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AI 혁명에서는 뭐가 생길까요?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야. 항상 그랬잖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속도죠. 산업혁명은 100년에 걸쳐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적응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지만 아들은 공장 노동자가 될 수 있었죠. AI 혁명은 10년도 안 걸릴 겁니다. 2022년에 변호사였던 사람이 2030년에 뭐가 될까요? 40대, 50대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까요? 더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AI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2025년 기준 오픈 AI, 구글, 엔트로피, 메타 같은 AI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6,500조 원이에요. 한국 GDP가 1,800조 원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 부는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의 순자산은 2023년 10억 달러에서 2025년 80억 달러로 뛰었어요. 2년 만에 8배가 됐죠. 반면 지식 노동자들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변호사 중간 소득은 12만 달러로 2022년 대비 15% 하락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10% 감소했고 회계사는 8% 줄었죠. 공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수요가 사라진 거예요. AI가 더 싸고 빠르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술 발전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실업이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기계화로 농업 생산성이 폭발하면서 농부들이 대거 실직했죠. 미국 농업 인구가 1920년 30%에서 1940년 18%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로 가서 공장 일자리를 찾았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붐이 일어나면서 흡수됐죠.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AI는 사무실과 공장을 동시에 잠식하고 있거든요. 낙관론자들이 제시하는 해법 중 하나는 재교육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돼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2024년 미국 노동부가 실직한 지식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6개월 후 재취업률은 34%에 불과했죠. 왜 그럴까요? 새로 배운 기술 분야에도 이미 AI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법은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AI가 생산하는 부를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샘 알트먼도 지지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는 AI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 부의 재분배는 언제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거든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원화입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와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로 사회가 나뉘는 거죠. 2025년 맥킨지 보고서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35년까지 상위 10% 지식 노동자는 AI를 도구로 써서 생산성을 300% 높일 것이다. 하위 50%는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극단적 불평등 사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지능시장에 들어온 무한 공급자입니다. 지능의 가격이 폭락하면 지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도 떨어져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경제의 법칙이거든요. 둘째, 적응 전략이 필요해요. AI를 적으로 볼 게 아니라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AI가 못하는 영역을 찾아야 하죠. 창의성, 공감, 윤리적 판단 같은 것들이요. 셋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져요. 역사가 증명하죠.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AI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재분배 없이는 갈등이 격화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학교는 여전히 산업시대 인재를 키워요. 암기하고 계산하고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이죠. AI는 그걸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우리는 AI가 못하는 걸 가르쳐야 해요.
질문하는 법, 협력하는 법, 의미를 찾는 법이요. 이건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거든요. 2026년 현재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능의 독점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1만 년 동안 인간만이 가졌던 사고 능력이 이제 누구나, 아니 어떤 기계라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답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어요. 역사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지능의 독점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